네, 최경영의 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전 대표가 JTBC와 단독 인터뷰를 했고, 그 전에 JTBC 단독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삼부토건에 대해서 지난해 3월에 또 진술을 했었다. 삼부토건에 대해서 지난해 3월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 2023년이죠. 네. 5월 카톡방에서 3부 체크하고 이거였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미 3월에 삼부토건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거를 공수처가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진술한 거를.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월에 이 사람이 언급을 했는데 5월에 우크라이나를 가서 회담이 있었고 대통령이, 그리고 난 다음에 5월에 주가가 4-5배 뛰었거든요. 1,000원대에서 5,000원대. 5배. 예, 5배 정도. 이거는 이종호가 뭔가 계속 어디서 뭘 듣고 있었다는, 아주 짭짤하고 귀중한 정보를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보도의 네. 보도의 내용은 말씀드리면 예. 지난해 3월에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멋쟁 해병들이 예. 이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를 제외하고 처음 만났다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 쌍용훈련. 포항. 그렇죠. 예. 여기서 처음 만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3월에. 그래서 그렇죠. 그때 만나서 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승합차로 가면서. 저 다음에 골프나 한번 치지 뭐 이러면서 만들어진 카톡방이 멋쟁이 해병방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5월 달에.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근데 쌍용 훈련을 하는데 민간인 이종호 씨는 거기 왜 있는지 등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네. 국회 출신인 분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잠깐 국회에 있었던 분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아니, 국회 출신도 그 쌍용 훈련에 갈 이유는 없어. 갈 이유는 없는데 이유를 대고 있어요. 국회 출신 전후에 초청을 받았다 뭐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종호 씨는 누가 무슨 초청을 해서 여기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여기 가서 아무튼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죠, 참관을 위해서 같이 갔구나. 이 기사에서는 그렇죠. 같이 네. 가는 길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송모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걸 듣고 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가 그럼 그 사업은 삼부토건이랑 하면 되겠네,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는 것을 예. 공수처가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여러 조회장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분으로 알려진 그 조회장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사실로 확인된 것들도 많죠.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3부가 이제 경영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서 언급할 때 3부는 그 원래 이제 김건희 씨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던 조회장 측과는 이제 사실 상관은 없는, 그렇죠. 없어진, 이 3부는 2017년부터는 회사고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점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종호 씨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종호 씨가 우리가 왜 이종호 하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벌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주가 조작의 방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회사예요. 그렇죠. 무슨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제일 큰 게 중고차 판매랑 이제 외제차 판매 뭐 이런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사업 규모도 정해져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갑자기 이제 돈을 쏟아부어서 단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저 멀리 이제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의 어떤 계급도를 그려본다면 사실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자본 규모도 크지 않고, 어쨌든 소위 우리가 이제 잡주라고 불리는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되는 주식을 단타로
잡주처리 예. 부티크. 예, 이렇게 정의하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보도되고 있는 정황은 어떤 겁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5월 14일 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3부 확인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5월 14일이고 그렇죠. 16일 날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이 방문을 합니다. 아. 이틀 전에 이미 3부를 체크해 봐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여사가 방문하는 거는 뭐 보도가 됐으니까 알 수 있었다고 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3부 토건이 집중적으로 사업 수주를 하고 발표를 할 거라는 걸 이종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이게 이제 법리를 적용하려면 굉장히 뭐 까다로운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종호가 모종의 루트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그 멋쟁 해병방에 모여 있는 자기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득을 보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니냐. 한 취지로 그걸 언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실제로 그들이 뭐 삼부토건 주식을 얼마나 거래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올 텐데 이종호 씨가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말하자면 구명을 하는 통로였다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권력의 핵심부에게 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제공받은 게 아니냐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대통령의 그 외국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 일정에서 뭐 우크라이나에 간다. 거기다가 그거는 이제 지금 전쟁 중인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간다. 이걸 2개월 전에 보통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부부가 간 건 아닙니다. 아, 대통령이 간다. 폴란드 김건희 예. 여사는 남아 있죠. 음. 그런데 이거는 탑 시크릿. 그쵸. 일종의 어떤 예. 그리고 대통령의 동선이 위험 지역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출국 전부터 이거는 비공개 사실이었죠. 그렇겠죠. 그리고 예. 현지에서 그 비공개로 들어가고 나서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그때 예. 마침 오송 참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었어요. 그 오송 참사 외에 수해 사망자가 예. 50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예. 근데 원래는 돌아와야 됩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일정도 아니었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강행하죠. 예. 예. 그리고 가가지고 크게 보면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폴란드에는 무기 수출, 즉 예. 방산협력, 예. 우크라이나는 재건 지원 사업, 이런 순방 외교로 이게 영업사원 1호 프레임이에요. 예. 영업사원 1호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전, 방산, 인프라.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작년 초에 예. 영업사원 1호로 본인이 500억 달러 수주를 하겠다고 수치까지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주요 무대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인프라 건설을 우리 건설 회사들이 들어간다. 예,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네. 당시에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그 컨설팅 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재건 지업의 판을 다 짜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 문제는 당시 외신에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 돈 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수치가 최초 사업비만 1,000조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1,000조. 예. 예. 1조 달러. 그런데 그거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을 줄 돈이 없잖아. 줄 돈도 없고 예. 유럽 국가들도 인플레라든가 재정 압박으로 그렇죠. 이 코로나 후유증에서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금을 누가 조성하냐. 이래가지고 비관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죠.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야 저거 노다지네 이런 이제 판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네, 그런데 예. 무엇보다도 종전이 또 안 됐을 때입니다. 또 종전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재건 지원도 이거 동해에서 석유 나온다는 거와 거의 비슷한 얘기였다고. 그랬죠. 네. 그랬죠. 그런데 과열된 거예요. 이게 대통령 영업사원 1호 프레임에 이게 연결이 되면서 네. 과열이 된 거고. 아유 올해 7월 보십시오. 별로 얘기 없어요. 그렇지. 1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동해 석유 같이 돼버리더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때 집중적인 띄우기를 합니다. 5월에 젤렌스카 여사 방문,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 지원 발표,
그다음에 7월에 방문 이렇게 이게 굉장히 띄우기에 들어갔죠 이게 정보가. 근데 올해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는 5천 원까지 폭등을 했단 말이죠. 심리적 효과죠. 심리적 효과인데 그 심리적 효과를 노리고 작전을 하거나 이익을 취한 세력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서 이익을 취한 세력이 있다면 그거는 또 괘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 권력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해 아주 그 촉이 있고 또 정보력이 뒷받침되는 아주 눈치 빠른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주식의 시장에 개미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띄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실은 재건 사업 하려고 하면 진짜로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현대건설이랄지 이런 회사들 아니에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인데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이때 그렇게 뜨지는 않았거든. 근데 삼부토건이라는 이른바 코스닥 잡주가 이른바 코스닥 잡주가 떴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손 타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손이 타는 요건이 있어요. 과거의 조 회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세력의 최소한 전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뭐 대부분 다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서 설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나름 한국 기자 중에 삼부토건을 오래 취재한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삼부토건을 축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삼부토건 지금 현재 이제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주가 조작을 일부 자금을 어디서 융통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이 삼부토건 경영권을 인수할 때 2,000원대 주식을 했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돼서. 그러니까 2,000원대 주식을 산 걸로 보이는데 경영권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 후에 주식이 1,000원대로 떨어집니다. 지금도 1,000원대. 네. 근데 그러면 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컨소시엄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주가를 반등시킬 계획이 뭔가 필요했겠죠. 그게 모멘텀이 필요하다. 네. 그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방법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들이 계속 해왔던 게 어떤 M&A라고 보면 기업이 어쨌든 소재를 흘리고 그 소재가 시장의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이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걸 토대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빠져나오는 작업들을 통해서 계속 자금을 융통해왔던 세력이 삼부토건을 먹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가 멋쟁 해병들과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서울구치소장의 안부를 묻잖아요. 녹취록에서 보면 서울구치소장이 해병대 출신인데 혹시 아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물어봤느냐? 이 시기에 이 삼부토건을 경영권을 확보했던 그 그룹 일가의 조 회장의 아들이 구속돼 있었죠. 서울구치소.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에서 놓고 보면 이종호 씨가 이 아들과 삼부토건을 애초에 경영권을 인수했던 이 조 회장 일가의 아들과 관계가 있는 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조 회장으로 추정되는데 이 관계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구치소 소장을 아냐고. 그러니까 뭔가 편의를 봐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멋쟁이 해병들한테는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그거를 체크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남긴 건 이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영권을 확보한 세력과 이종호 씨의 관계. 근데 이때도 삼부토건 내부 관계자들은 약간의 작전 세력들이 들어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그게 설명이 되네. 이제. 그리고 이제 설명이 되네. 2,000원에서 3,000원을 갔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5,000원을 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그 시기랑 맞물리는 건데 그 시기에 그러면 이종호 씨를 위시로 한 이들이 어쨌든 주가 조작 세력 아닙니까? 이종호 씨가?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3부를 갖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체크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경영자와의 무슨 관계냐 이종호 씨가. 이 경영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때 주가와 이종호 씨가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권력과의 관계를 통해서 3부를 소재로 해서 뭔가를 띄울. 이거를 찾았던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흐름이 다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 있는 정황적 근거들이 지금 등장한. 그리고 그 시기에 딱 맞춰서 7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쯤 갑자기 1,000원 이때는 이하였었네요. 어떻게 보면 1,000원 이하였다가 5,5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그러면은 얼마를 먹은 거야? 뭐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1,500원 넣었으면 3,500원 먹은 거고요. 그래 뭐 우리 여삼 5년만큼 드셨겠는데? 23억을 드셨는데
이것도 예. 제때 빠져나와야지 네. 끝까지 들고 있으면 또 뭐 별 볼 일 근데 없는.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모녀처럼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때는 제때 빠져나갔겠죠. 뭐. 그때랑은 그리고 입수되는 정보의 어떤 퀄리티가 다르니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종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손을 댔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는 모르지.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요 문제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잘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고급 정보를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가 예. 조작을 했다면, 예, 그러니까 왜 주가 조작을 얘기하느냐? 그렇죠. 주가 조작을 했다면 지금 말씀대로 상층부에서 고급 정보를 예. 얻지 못했다면 그렇지. 못했을 텐데 그렇죠. 요 전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했다면 그러면 특수한 어떤 관계들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 요 말씀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이종호 씨가 JTBC에서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인터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요 인터뷰 하나하나마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주요 인터뷰 이종호 씨의 반론이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부풀려서 이야기한 거다. 그 반론을 한번 들어보죠. 예. 뭐 후배들이고 하니까 제가 한 것처럼 그 문자의 토대를 한 걸 제가 한 것처럼 이제 부풀려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VIP라고 하면 이제 여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김기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대화하는 거는 여사님이고 네. 우리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2번 만나 3번째부터 그러니까 그게 작년 5월 정도로 그때부터 녹취를 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종호 씨의 주장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보면 지금 말한 내용이 내가 블러핑했다. 내가 부풀렸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내 뻥쳤다. 나는 뻥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김건희 VIP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보자가 의도가 있어 보였다. 안 그러면은 왜 그 아주 전의 시기부터 그렇게 녹음을 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있기는 있지.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 근데 그 5월 달이라는 시점에 의도가 있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 이 보도에도 나오는데 저는 뭐 물론 이제 특정사의 핸드폰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기능입니다만은 예. 이미 많이들 아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자동 녹음 기능. 그렇죠. 자동 녹음 기능이 있죠. 그렇죠. 예.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저도 써본 적은 예. 없어요. 정치권에는 일반화돼 있나 봐요. 맨날 그거 가지고 뭐 예. 풍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음.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사람들 지난번에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나오잖아요. 그 문고리 권력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최순실 씨의 무슨 얘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자동 녹음 기능 켜가지고 나중에 확인해보고 이런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익신고자 모 씨가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계속 녹음이 되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자동 녹음을 활용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그런 모드다. 라는 게 이제 이 공익신고자의 반론인 거고 더군다나 지난 5월 달이라는 시점은 예. 아무 사건이 없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이 돼야 이제 최상병 사건이라는 현안이 생기는 거고 그 예를 들면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의도가 뭔가 생겨야 그때부터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뭔 타임머신을 타고 5월로 돌아가서 뭐 녹음기를 갖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저렇게 의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바로 반론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사실 이 보도에도 공익신고자의 반론이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풀렸다와 관련해서는 부풀렸다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풀렸다? 그러니까 네. 저 이종호 씨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 번 부풀리니까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말도 다 부풀린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앞단에서 한 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네.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앞뒤 얘기에 이게 말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하고 명석한 판단력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저 이종호 씨 태도가 굉장히 여유 있어 보여요. 여유가 있다. 생각보다. 예.
이게 공수처에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서 저러는 거 아닌가. 거기에 자기가 잘 아는 검사 둘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익 제보자의 진술을 받았다. 자기의 옛날 변호사가 이걸들을 다 지켜보면서 하는 JTBC 저 인터뷰가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라. 나 이렇게 하고, 아니 이왕이면 빨리 나를 조사해라. 내가 공수처 가겠다. 난 충분히 털 수 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나름대로 대비책이 돼 있고 여유 있어 보인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 게 공수처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상당히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보면 죄가 없는 거야. 아니 본인한테 무슨 죄가 있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검찰이 핀트가 돌아서 야 너희들 삼부토건 주가 조작까지 한번 조사를 해볼게 라고 하면, 본인들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본인들 돈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경제사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두려워하겠지. 예? 추징까지 다 당하고 벌금 내야 되니까. 그런데 전화 한 통화 설사했더라도 그거 죄가 아니야.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한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죄예요? 전혀 죄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직권남용을 했다면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죄가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뭐가 죄가 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법적으로 충분히 내가 죄가 될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그리고 지금 삼부토건 건들지도 못할 거고 이 난리통에 너희들을 쉴드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라는 거는 지금 혐의자들, 의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나 김건희를 비롯한 너희들 쉴드 쳐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셔닝인데 정권이 있는데 뭘.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도 네.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수처의 수사 사항들이나 수사 어떤 방향, 강도를 보고 본인이 판단했을 수 있죠. 이게 내가 충분히 고수사는 방어할 수 있다. 이제 첫 번째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인데 이종호는 왜 이렇게 세냐예요. 그러니까 이종호는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여러 인사에 개입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고급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거냐. 뭐길래 도대체?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자본시장에서도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종호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네. 지금 이종호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돈, 김건희 최은순 씨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 돈과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씨가 아직 수사를 안 받았습니다. 수사를 안 받고 있는 상태죠. 조사를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종호 씨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엔 이종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공수처의 수사상을 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 플러스 자기를 매개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방향과 수위와 강도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의 힘이고, 이거는 좀 러프하게 그냥 말하자면 수사 권력을 별로 무서워할 이유가 사실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아니, 그리고 그 맛을 봤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해서 김건희 파일 저거 뭐냐, 엑셀 파일 뭐냐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내 사무실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딱 잡아 떼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계속 집행유예 받고 그냥 이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구속 한 몇 달 당하고. 권오수도 똑같잖아. 권오수도 똑같이 구속 몇 달 당하고 집행유예 상태로 돌아다녔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시 센 자 뒤에 숨어 있으니까 이 정도 일을 저질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성공의 맛을 본 거지. 그렇죠. 거기에다가 좀 한 가지 공교로운 게 있는데, 예. 왜 그 송모 씨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웠을까요? 송모 씨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줬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별거 아니거든.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한테 격려 메시지 보낸 거를 포워딩했다. 그렇지. 그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지웠어. 그거는 왜 지웠을까? 그 다음에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는 기사 링크도 지웠다.
자 보세요. 그때 기사는 그런 기사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기사는 뭐였냐면은 연구 용역을 줬다예요. 연구 영역을 줬다.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원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 이런 정도는 알려져 있는 거고. 예. 그런데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줬다. 뭐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가 최고체야. 이게. 그런데 무슨 기사 링크, 그런 정도 기사 링크를 왜 지웁니까? 왜 지우지? 정말 의심이 많이 가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의심이 많이 가. 이거를 특정해서 지웠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워달라고 또 연락까지 왔다는 거 아니야, 송모 씨한테서. 그래서 지웠다는 건데, 얼마 있다가 또 살려달라고 그 메시지를 다시 복원해달라고. 그래서 송모 씨는 내 메시지는 지웠으니, 그때 받으신 거 살릴 수 있냐 그러는데, 나도 지웠다. 예. 뭐죠? 어떻게 살려요 메시지를 근데? 메시지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포렌식 하면 되죠. 아니 근데 그걸 맡겨야 포렌식을 막 당해? 그러니까. 따로 맡겨야 되잖아. 아니, 이상하잖아. 여기서 원래 이 사건에서 가장 시작의 그 발화점이 된 건 임성근 로비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관련된 거는 로비는 없었고 내용도 별게 없었다는데 왜 지웠냐고. 그렇지. 저는 뭐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제 이제 이종호 씨의 JTBC 인터뷰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로 내야죠. 왜 이종호는 그러면 김건희를 팔고 다녔던 거냐? 그렇지. 우리는 그러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를 뭐 팔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했던 거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 우리는 이종호랑 그렇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 입장이 없죠. 조용하죠. 그리고 이종호 씨의 그 휴대폰은 출소 이후부터 이제 기록이 남아 있을 건데 이것도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저 휴대폰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2021년에 이종호 씨가 압수수색 받을 당시에 휴대폰을 파손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흔적을 다 지웠거든. 휴대폰에 남아 있는 거를. 근데 지금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휴대폰이 뭘 지웠다 말았다. 휴대폰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 두세 개 쓰잖아요. 예. 아니 그럼 공수처는 저기 이 제보를 받고도 왜 저 휴대폰을 확보한다든가 처음에 압수수색한다는 얘기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겁니까 이게? 공수처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죠. 공수처가 이 공수처 검사들이 송창진하고 심태민은 지금 이종호를 변호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송창진과 심태민은 이종호를 변호를 했고 송창진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윤석열과 한 팀에 있었던 사람이죠. 송창진은 처장 대행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차장. 예, 차장. 차장 대행까지 했던 사람이고 심태민은 지금 제보자를 조사를 했잖아.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회피를 한 거잖아요.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보자가 그날 아침에 들어갑니다. 예, 아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검사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태민인지 모르고 간 거죠. 모르고 간 거고. 예. 근데 사부에 가면은 이제 언론이나 뭐 여기 그 최혜병 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참호 검사가 있대요. 거기가 나올 줄 알고 갔다는 거야. 예. 그런데 거기는 안 보이고. 예. 뭐 뭘 알아더라. 뭐 이상한 모르는 검사방으로 1위로 들어오라고 갔더니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검사가 그날 모든 조사 절차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은 거야, 다. 모든 조사 절차가 한 8시간 진행됐던 10시간. 10시간. 예. 아침에 들어가서 1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있는데 다 들어. 그러니까 밤늦게 심태민은 다 나왔어. 들었던 거네. 다 들었다. 근데 이종호 그러니까 이종호에 관해서 진술을 하면 본인이 2021년 10월에 선임계를 직접 썼던 사건이에요. 이종호와 관련해서. 그러면 2021년 10월에 선임계를 썼고 송창기도 선임계를 썼는데 들어가서 10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이게 이해상충이다를 못 느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자, 멋진 해병 카톡방이 공개된 게 6월 25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공익 제보는 7월 1일입니다. 그렇죠. 그날 7월 1일 날 내 MBC 저 시선 집중 나가가지고 네. 번외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주에 그 카톡방 관련해 중요한 제보가 공수처로 갈 것이다. 이게 아마 이 사건의 성격을 바꿔놓을 만한 사항인데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정확히 내가 인터뷰를 나도 알고 공수처도 알고 이게 이종호 씨와 관계된 이종호 씨 이름이 이미 언론에 5만 군데 다 나갔고 그와 관련된 거라 그랬고 근데 공수처는 몰랐대. 이걸 갖다 제보를 받고 보니까 이종호 씨가 있더래. 아니 그래서 그러면 조사 나중에 도중에라도 회피한 거네. 나와야지. 조사 도중에라도 나와야지. 나중에 기자들이 질의하니까 우리 회피 신청했는데요. 그건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받고도 8일이 지나서 해요. 아니 이거는 진짜 거의 사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종호 씨 관련이란 거 다 예고하고 들어갔는데 제보 내용을 몰라서 다 듣고 나서 회피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날 조사 중은 아니거든 분명히. 모든 조사 끝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도 언론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권성동이 공익제보자를 공격한 게 7월 3일이잖아요. 네. 근데 7월 1일 날 공익제보자 접수를 하잖아. 그때 제가 설마 공수처에서 리크됐나? 그런 이야기를 잠깐 비쳤는데 아니 지금 상황을 보잖아요. 심태민이나 송창진의 하는 행태를 보면 이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의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지금 검사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7월 4일 날 공익제보자 들어가기 전에 예. 미리 이 전반적인 정황을 다 파악하고 어디론가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차장검사를 하는 그 송창진이 예. 이거는 심태민이 맡으라고 배정까지 한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범죄 아닙니까? 배정까지 한 거라고 난 그렇게 봐요. 아니 그 많은 이 25명의 검사 중에 왜 하필이면 이종호 변호사냐고. 자 그리고 송창진과 하필이면. 심태민은 이 이종호 사건을 같이 맡았다니까. 같은 법인에서. 같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요 또. 이게 말이 돼 이게? 중앙지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이 사람들은 팀 도이치죠. 그래서 팀 도이치로 네,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종호 씨하고 이분들을 다 엮어줄 수 있는 권력의 최상층하고 팀 도이치 한 팀이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입된 공수처 검사들은 상대 패를 지금 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봐버린 거예요. 상대 패를 왜냐하면 상대 패를 보기 전에 대응을 하면 대응이 꼬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대응 꼬인 게 VIP 누구냐 해서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얘기한 이 대목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첫째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는데다가 뒤에 가서 VIP가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한 게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 녹취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이게 해병대 사령관이 VIP라고 얘기한 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슨 패를 가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공익신고자가 뭘 녹음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누가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느냐? 공수처 검사가 수사하는 사람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바로 요 상대패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을 투입을 하고 이 팀 도이치에 소속된 사람 중에 예.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떤 수사를 통해서든지 공유를 하겠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근데 공유를 누구랑 공유한 결과를 가지고 이종호 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언론 인터뷰나 또는 언론 코멘트를 통해서 이 사안은 이런 거야 라고 판을 다시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 생각에는 이게 팀 도이치가 지금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종대 의원이 이종호가 공수처로부터 뭔가를 제공받은 건 아닌가? 그래서 JTBC와 단독 인터뷰를 한 것 아닌가? 아니 JTBC 단독 인터뷰는 잘 보세요. 예. 이 공익제보자를 어느 검사가 수사했다는 게 말썽이 난 걸 보고 나서 한 인터뷰입니다. 그렇죠. 이 판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 저 여유 있잖아. 얼마나 여유 있어 저게. 그러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근원 쪽으로 물어야 됩니다. 이종호는 왜 이렇게 센 것인가? 어떻게 왜냐면- 수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네. 그 검사도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네. 자기가 뭐가 녹음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의 패를 다 알게 되는 상황까지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되는 아니 거 근데 아니야? 이거는 네.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팀 도이치의 감독님이 거의 히딩크급이다. 팀 도이치 감독님은
VIP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다음 순서는 이제 공익제보자 이상한 사람 만들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종호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종호 씨가 그 공익제보자는 정말 인간적으로 몹쓸 사람이고 몰래 녹음이나 했고 또 해병대 후보에 가서 귀여워해줬더니 그걸 이용해먹고 이런 식의 나쁜 그거를 왕창 쏟아내고 공수처발 기사로 그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또 남을 사람들이 무엇보다 이게 지금 공수처의 검사들이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라는 보도가 그렇게 검찰발 보도 좋아하는 한국 기자들은 왜 안 쓰는 거야 도대체? 안 써요. 이거는 거의 전무후무한 사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최근에 그 중도적인 언론 측에서 이상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해명성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종호의 해명성 기사들이? 이런 거죠. 네. 그 해병 카톡방에 5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성근 로비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 중에 일부예요. 그렇죠. 저기 이종호. 예. 그다음에 그 경호처 시변호사. 예. 근데 경호처 직원도 중요하진 않아요. 다른 말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핵심은 2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거기 참여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몰라. 맞아요. 그런데 예. 거기 모르는 사람 인터뷰를 따서 우리는 임성근 로비 얘기 한 적 없다. 이 기사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최라든가 경찰 출신이라든가 사업가.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 크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기사를. 한국일보 보도인데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이 뭐냐면 그 멋쟁 해병 카톡방 내용을 쭉 보면 아마 쭉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카톡방에 들어있는 녀석이 쭉 보면 그 임성근이 등장하는 그 골프 얘기 딱 한 번 그때 임성근 얘기는 그때 나왔고 나머지 얘기는 음악 얘기나 하고 무슨 유튜브 링크나 보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생각 그 기사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저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 기사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단체 채팅방 하루 이틀 해요? 요 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을 수도 있고 7명이 있는데 이 중에 2명 안 들어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을 수도 있고 해병대 출신들 다른 출신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단체 채팅방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무슨 돈이 있는지 모르는 건데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을 만한 이 모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만한 사람의 핸드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요걸 확인해야 되는 절차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사를 보면 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거는 이종호 씨 핸드폰을 갖고 와야 된다. 이 생각이 바로 들어요, 오히려. 그냥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소음을 만들어서 마치 거기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 동등한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내밀한 사정이랄지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핵심적인 사안들에 관해서 서로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2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워딩을 해줬던 그 임성근 사단장을 멘토라고 생각하는 전 경호처 직원은 처음부터 임성근 사단장을 멘토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의 포지셔닝은 당연히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임성근을 변호할 목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녹취록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 맥락을 충분히 판단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호처 전 직원의 이야기도 공익제보자와 똑같은 진실의 값인 양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일부러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당하고 있는 언론이 일부 언론들이 이런 식의 아까 팀 도이치의 이런 판짝에 당하고 있는 거고 이 방금 말씀하신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의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끈끈하고 가까울 것이다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이건 이제 알려진 사안.
2008년에 이명박 청와대부터 인연이 있던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알려진 사안. 원래 그랬죠. 그렇죠. 알려진 사안. 근데 오늘 보도가 나온 거는 뭐냐면은 공수처가 최근에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욕을 먹으니까는 좀 흘려준 것 같기도 한데 조금씩 흘려주는 것 같기도 한데 2022년에 송모가 임성근 사단장한테 골프를 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골프장을 덕산대 골프. 그렇죠. 거기를 화성에. 빌려달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치고 싶다라고 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군인들 골프장이죠. 그렇죠. 네. 해병대 골프장입니다. 네. 체력단련장입니다. 그걸 해줬다는 겁니다. 해줘서 거기 가서 즐겁게 골프를 쳤는데 네. 자기 외에도 2명의 전직 퇴임 공무원들이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뭐 임성근 사단장이 품이 넓은 사람이어서 해병대 출신이면 뭐 아무나 다 뭐 무조건 성근이 저 골프 한번 내 2명 김완 완이하고 누구 저기 데려갈 테니까는 골프 한번 칠 테니까는 너 뭔데? 아, 나 해병대 458기야. 뭐 그걸 다 해주는 거냐? 어느 정도의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것만 봐도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그 6월에 그 단톡방 그 1사단 골프 무산됐다는 기사가 나오길래 제가 덕산대 골프장을 살펴보라 그랬거든. 네. 아, 이것도 김종대 작품입니까? 아니 이미 그러니까 말씀하셨었어. 네. 이게 그 임성근 사단장이 그 덕산대 골프장 그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단장으로 발령나 간 거기 때문에 2021년에 여기에서 오히려 그 송모 씨하고 골프장을 목격담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하지 1사단 골프장은 그 무산된 것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다. 근데 부승찬 그때 의원이 두 군데 1사단하고 사령부 골프장 자료 요구를 다 했는데 군에서 답변이 희한하게 온 거예요. 1사단 골프장 자료만 오고 덕산대는 안 내보낸 거예요. 이거를. 이게 수상하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 목격담이 있다.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내가 그 해병대 예비역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 봤다. 덕산대 골프장에서. 그런데 부승찬 의원한테는 요 자료만 안 내놓는 거예요. 군에서. 누군가 아마 임사단장이 가이드라인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네. 1사단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그때 다 내보내줘. 이거는. 그래 놓은데 덕산대는 안 돼. 곳곳에 정말 그래서 곳곳에 밀정들이 있구만. 공수처가 그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직접 갔대요. 가가지고 방문자 명단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 그런 거 할 시간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왜 미적미적거리면서 안 건드리지? 압수수색 할 거는 왜 안 하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딴 것만 건드려, 딴 것만. 공수처가 예. 설립이래. 뭐 그럴싸한 수사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름 이 사건의 열의를 갖고 처음에 덤볐어요. 아, 이게 이종섭까지인가? 아닌가? 이시원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과정들에서 공식적인 통화 기록들을 막 수집하면서 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거지를 막 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식적인 아까 직권남용과 상식적인 뭐 이런 것들 수준으로 이 사건을 알아봤어. 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려면 사실은 용산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앞에 있었어요. 뭡니까 방송에서. 네. 간판을 지어야 되는데. 합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예, 그 앞에 있었어요. 네. 그 앞에 있어서 공수처가 야 이거 잘하면 우리가 그랜드 파이널 가고 말로 홈런 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닌가? 우리가 이것도 못하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요 갈림길에 있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예상과는 다르게 VIP로 가는 말하자면 그 벽 앞에서도 벽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VIP로 가는 길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넓게 보여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 지금 다시 어떻게 된 거냐면 뭐 그냥 이거는 추가해서 우리가 저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아유 저 정도 대도로 가려면 문이 없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벽은 막혀도 우리가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벽에 막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관의 어떤 존폐에 있어서는 설명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라 이 길에 들어서면 사실 명운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지금 공수처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 뭐 직장인들이야 다 변호사들이잖아. 변호사들이고 전직 검사들이고 판사들이고 그러면 명운을 걸면 되지.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민생고에 찌들리고 있는데 본인들 거기에서 국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일하면서
야, 한 번 공무원이 영원한 공무원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거고. 그러면 정진을 해야지. 칼 맞아. 거기도 민생이 있어. 공수처도. 그 검생이라고 있어. 예. 그랬는데 민생 잠깐만요. 민생 우리도 민생 스픽스도 찾아야 돼. 인터넷 한번 바꾸고 가야 돼요. 광고 한번 하고. 민생이 중요해. 예, 3, 4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하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소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려 이 모든 게 설치당에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합하면 예, 총 77만 원까지 최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수처는 뭐 사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칠 수는 없지만 군사법원은 이제까지 잘해왔잖아요. 네. 근데 왜 이시원 통신기록, 이게 통신기록 별것도 아니거든. 통신 내역 그냥 SKT나 KT, LG U+에 이시원이 어디 썼을까? 이 SKT 썼겠지. KT나 뭐 이런 거 썼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야 뽑아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왜 불허하지? 그 한 명 더 있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해서도 불허했습니다. 김동혁도 예, 그런데 김동혁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예. 공수처 피의자인데 휴대폰을 파손하고 깡통폰을 제출한 인물입니다. 요거요 굉장히 이 자들이 아주 공직자로서 지금 그러네요. 아주 막강하기 시작하고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사람이고. 이런 구속해야지 다른 사건 같았으면. 그다음에 네. 이시원의 경우에는 네. 지금 저기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합니다만은 법무관리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전화와 대면 보고 엄청나게 많이 그랬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잡아넣기 위한 공모로 의심이 되는 그렇죠. 근데 어제 한겨레 신문이 좋은 기사가 나간 거예요. 저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작년에 8월 4일부터 네. 이때가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항명 수괴 그렇죠. 혐의 적용으로 입건이 된 시점이에요. 요때 대책회의가 국방부에 있었는데 그때 김동혁 검찰단장도 있었지만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청사 3층에 와서 3층 회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어제 기사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갔다는 것이고 오늘 기사는 그 회의 자리에 김동혁 검찰단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김동혁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임성근 구명하고 이런 거하고 박정훈 항명 이건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임성근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 구속까지 시키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 가는데 그때 박정훈 대령이 8월에 구속이 됐더라면 이 사건이 굉장히 어려워질 뻔한 건데 다행히 군사재판에서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때 대책회의가 이제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가서 없으니까 여기서 밑에 관계인들끼리 합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되면은 장관 오자마자 우즈베키스탄에서 막 왔을 때 걸. 예. 그러니까 이때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건이 전혀 다른 또 양상으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공한 인사 로비 플러스 그 정당하게 수사한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했다. 또 근데 하나의 때려잡으려고 사건을 했는데 그 때려잡는 거에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이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월 3일에 군 검찰이 박정훈을 압수수색을 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우즈벡에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국방장관이. 근데 국방장관이 돌아오자마자 회의를 여는데 그때 임기훈이 들어가. 그리고 임기훈이 들어간 이 회의 자리에 김동혁이 군 검찰단장이 같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11일인가요? 박정훈 대령을 군 검찰에 출석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박정훈 대령이 딱 한껏 사사건건 인터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30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된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그냥 처리가 됐다면 그냥 8월 2일 이후에 한 사람 죽여가지고 그쵸, 그게 사건을 원래 그냥 묻혀버리려고 한 거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겨레 기사는 더 정확하게 조금 정정을 하면 예. 임기훈 비서관이 그 시점에 이제 그 국방부 청사에 갔고, 예. 그렇죠? 간 거 맞고, 그 다음에 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 그날 검찰단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있었다잖아. 그 예. 회의가 그쵸 있었을 건데 아마도 예.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설명드리는 예. 거예요. 혹시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 안 되니까 그 회의는 원래 검찰단장이 오는 회의야라고 국방부 장관 했던 분 측이 얘기한다. 예. 그러면은 그 회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 그 회의 그날 그 시각 그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하게 그 검찰단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회의는 원래 검찰단장이 참여하는 회의고 이 논의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산에서 온 사람이 지침을 줬던 개입을 했던 뭘 했든 간에 그 회의에다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 회의가 공유하는 사안이 언제가 됐든 검찰단장이 왔으면은 뭐가 됐든 간에 집행이 됐든 간에 지시가 됐든 간에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개입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가 온갖 불법 탈법이 뭐 그냥 난무하던 때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그냥 막 가는 판이었던 거고 광란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을 일단은 처리하기 위한 대책회의로 처음엔 사건 이첩이었어요. 네. 그런데 곧바로 박정훈 대령 이제 일종의 처단이죠. 이 회의로 성격이 빠르게 진화해 나가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임성근을 살리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 8월 2일 이후에는 박정훈을 죽이는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임성근을 살리는 쪽에만 80, 90% 관심이 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앞으로는 이제 이게 또 별개 사안으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네. 파헤쳐봐야 될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단서가 나와. 그리고 어쨌든 예. 직무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논의했다면 이거는 과거 적폐청산 특검 최순실 특검의 견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처벌하기가 상당히 혐의자로 입건하기는 상당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다.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 군 경찰을 그냥 모든 권력 집단이 나서서 죽이려고 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석 변호사가 등장하던 시점도 이 시점이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통화록에 등장하는 시점도 이 시점이고, 이 시점. 예, 전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비선 라인 둘 다 육사 출신 아닙니까? 다 육사 출신이에요. 고석하고 김영현 전부 다. 고석이 육사 39기고 예. 김용현이 38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내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정계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계로 간 사람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인연이 있거나 아주 끈끈하거나. 끈끈하다라고 알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야, 군에서는 말이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예.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잡아쳐넣자라는 아이디어가 처음에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검찰단장이 보고한 걸로 듣고 있어요. 김동혁이? 예. 거기서 항명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법무관리관실에 이모 중령이 있어요. 예. 여기가 검찰단장하고 연결돼서 그때 법무관리관실에서 생산된 문서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는데 예. 그게 이제 국방부 자문위원들한테 배포된 괴문서. 네. 그때 당시에 이거는 박정훈 대령의 월권이라고 정리가 돼 있는 괴문서가 배포가 됐는데 그 작성자로 의심이 되는 게
이제 법무관리관실의 이모 중령인데 그 논리대로 사법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저 김동혁 단장하고 이모 중령이 둘 다 육사 출신의 사법고시 패스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조가 고석이라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경북경찰청에서 야, 그 혐의자 임성근 없어 라고 나오는 거를 여권에서 굉장히 반겼잖아요. 똑같이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유죄야, 당신 항명했어 라고 나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어. 그러면 군사법원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지금 통신기록 조회도 불허를 한 게 아니 법리적으로만 아주 논리적으로만 심플하게 보면 그때 김계한이 또는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나 안 했나 요것만 보자. 요것만 봤을 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라고 지금 저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항명이야. 이렇게 가서 절차적인 문제, 법 논리적인 문제로만 갖고서 박정훈을 몰아붙일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박정훈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사건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 군사법원에서. 그러면 계속 대통령실 이시원의 통신기록을 지금 차단해버리는 이유는 저는 변호인 측에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군사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박정훈 유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실의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 첫 네. 번째가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였어요. 그렇죠. 그게 모든 신호탄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도 거기에 힘입어서 경북경찰청 수사 이튿날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임성근의 언론에 대한 협박 메시지도 그 경북경찰청 수사가 발표되는 그날을 디데이로 해서 그렇습니다. 2시에 수사 발표하니까 3시 반에 임성근 메시지가 언론사로 왔어요. 그 뒤에 내용 증명이 도착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신호탄이고 두 번째가 군사재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건 이윤세 당시 해병대 사령부의 정훈공보실장이 정무실장. 네. 공수처에 출석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굉장히 또 의외의 판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사단장인 박정훈밖에 없는데 이윤세도 들었거든. 그걸 좀 진술을 해버린 거야. 이윤세도 진술을 했거든. 네, 진술을 했어요. 네. 근데 공수처에서 또 진술을 한다면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네. 김계환 휴대폰의 포렌식.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들은 게 해병대 안보지원사 부대장이죠. 네. 그 사람은 모든 회의에 참석했던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자 늘어나고 있어요, 증언이. 지금. 이건 좋은 신호죠. 그렇죠. 그건 좀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특검으로 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등장인물이 한 20명이 20명이 넘지. 넘어가고 있고, 갈래를 쳐서 보면 한 4부 정도는 필요해 보이는 지금 사건이. 근데 오늘 방송분을 이해하신 시청자분은 당신이 위너. 네, 진짜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진짜 오늘 방송분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했지만 짚을 거가 다 짚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만족하네. 저는. 저는 여전히 네. 내용은 풍부하죠. 취재기자 입장에서 보면 선복힌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종호가 VIP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가 찾아져야 되고, 그게 어떤 방식이 됐건. 그다음에 우리가 사건 초창기에 많이 얘기했던 800, 그러니까 대통령실 02800 5층에서 했다는 전화. 7070. 그게 어쨌든 로비가 통했다라고 하면 인과적으로 보나 순차적으로 보나 그 전화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지금 뭐 이종호는 VIP는 김건희를 지칭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시를 누가 한 거냐? 그 후에 박정훈 대령 죽이기는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실무진들이 어쨌든 기획해낸 일일 거잖아요. 이걸 임성근을 살리고 이걸 임성근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던 박정훈을 항명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무화시키자 이런 이제 판단으로 흘러간 아니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8월 2일 이후에 엄청나게 전화를 그렇죠. 많이 해댔기 네. 때문에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어. 있죠.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네. 굉장히 재료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두 가지는 이종호가 직접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증거,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로 내려간 지시,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금 남아있는 스폰킹건이다. 네,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의 통화 기록은 이번 주 중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네, 이번 지금까지 했던 관례로 보면은 이번 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윤세, 임성근 주목해 주시고 제발 이번 방송분은 그 대한민국 기자들이 한꺼번에 요약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방송만 봐도 전체 맥락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기자 여러분들 2만 명 정도 되는데 많이 봐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